다혜씨 다들 처음에는 싹싹하다고 봤어요. 어른들께도 잘 대하고 예찬씨 어머니랑도 공손하게 대하고요. 그런데 다혜씨는요, 신우씨 어머니랑 이야기를 할 때는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우 어머니가 어떻게 날 그렇게 대하지? 내가 행동거지를 그렇게 했나? 어법과 오투 모두가 강요스럽고 부담스러웠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말을 하죠. 예찬 오빠네 어머니였다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들끼리 자기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까지 단호해진 걸까요? 의문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분명 다혜씨는 7화 초반부에서 어머님들과 함께 있을 때 정리한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어머님들이 말리죠. 아우, 상처받을 텐데 굳이 신우씨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지만 끝끝내 다혜씨는 고집을 안 꺾고 동영씨가 부르자 나섭니다. 근데 막상요, 거절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종교 문제만 애매하게 말하죠. 그러면 신우씨는요, 다혜씨의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종교 문제만 해결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다혜씨를 쭉 지켜보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게 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혜씨와 우리 신우 어머니께서, 신우 어머님은 어떻게든 선물을 주려고 했던 그 장면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다혜씨는 드디어 거절 의사를 상대편에 밝혀요. 신우씨에게 밝힌 것도 아니고 신우씨 어머니께 밝힌 거죠. 아니, 그 이전에 신우씨에게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신우씨에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시기가 너무 늦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전에도 다혜씨는 신우씨와 둘이서 몇 번이나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신우 어머님과 모임을 끝내고 바로 자기 어머님과 대화를 하면서 난 그 집안 이해가 안 돼 라는 투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신우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앞에서는 거절 대놓고 안 해요. 계속 질질 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어머님들이 쭉 지켜보면서 저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막상 또 신우씨 앞에서는 데이트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물론 거절할 수 있는 신호를 다 주긴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데이트를 통해서 전하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우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혜씨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MC들도 아니, 그냥 스타일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끝나는 문제를 왜 저렇게 자꾸 종교적인 이야기를 돌려고 할까? 지금 신우씨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종교구나 라고 듣습니다. 그러면 다음 생각은 간단하죠. 종교를 해결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계속 끌리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그 신우 오빠네 어머니가 그렇게 운 이유가 그런 뜻인지 몰랐다.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하는 등 지금 얘기하면 체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충분히 내가 신우 대해서, 오빠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를 시그널을 계속 주긴 해요. 근데 그 시그널이 신우 씨에게는 종교 때문에 실망해서 나한테 틱틱거리는 거다라고 계속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의 애매모호한 화법은 신우 씨와 아침에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했던 대화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그때 다혜씨는 말씀하십니다. 생각보다 나는 신실하다. 무슨 말인지 알지? 라는 투로. 그래서 난 이제야 깨달았어. 자, 이 말만 딱 놓고 듣게 된다면 진짜 제가 신우 씨라도 이거 종교 문제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우 씨가 얘기를 해요. 첫날부터 우리가 만나서 내가 종교에 대해서 가진 생각들이 바뀌겠다. 다혜씨는 종교를 바탕으로 밀어내려고 하지만, 그런데 신우는 그걸 경계가 아니라 해결할 문제로 듣습니다. 교회 같이 가는 것도 어떨까?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벌써 이 개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혜씨보다 더 신실한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분명 다혜씨는요, 그 전에 예찬 어머님이나 다른 분들과 같이 있었을 때는 난 이제 선 그으러 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막상 대화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데이트할 때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막상 그런 얘기 안 해.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쩌면 다혜씨는요, 돌려 말하는, 간접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혜씨는 신우씨에게 직접적으로 말 안 합니다. 처음에는 다혜씨가 신우 어머니의 제안을 다 거절해요. 저 목 360도로 다 들어가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튼튼한 목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다혜씨가 거절하는 방법은 조금 간접적이에요. 어머니 무릎 지금 다 아직 안 나오셨잖아요. 간접적으로 말하면요, 듣는 사람이 뜻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 화법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방향으로 보이는 순간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기 시작해요. 저번 화에서 상견례 데이트를 우리 다혜씨는 또 신우씨를 선택을 하죠. 신우씨가 계속 오해를 하거나 다혜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상견례 데이트를 하러 가면서 계속해서 신우씨가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다혜씨도 인정을 하죠. 자기 어머님과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마음이 있었다가 없어진 그 사이의 순간을 아무도 몰라요. 방송 안에서는 그 전환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은 다혜씨가 이렇게 말을 세게 했기 때문에 거절했겠거니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만나서는 그러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다혜씨는 주변 사람들이라면 속을 모를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혜씨가
인터뷰 때 하신 말씀도 저는 마음에 많이 걸려요. 지금 자기가 상황에 이끌려서 가고 있었던 것 같다. 말하잖아요. 자기도 상황에 이끌린다. 데이트를 하면서 차에서 신우 씨의 칭찬에 웃거나 빵 터지거나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신우 씨에게 상황에 이끌려서 자기가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마음이 있어서 저런 게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덤벼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의 행동을 카메라를 뒤집어서 신우 씨 입장에서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 씨한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상황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세요? 라고요.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라고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이 씨에게 정말 궁금한 게 든 겁니다. 이때까지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는 질문이에요. 다이 씨는요, 정말 상황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린 건가요? 전자는 어쩔 수 없다이지만요, 후자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대신 결론을 내려주길 기다렸던 건 아닐까요? 다혜 씨는요, 계속 상황이란 말을 해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다혜 씨는 한 번도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은 늘 앞서요. 이번에는 거절할 거다. 단호하게. 막상 가서 신우 씨의 말에 끙 하면서 불편해하지만 그 어떤 말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데이트 때 얘기해요. 부담스럽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 말을 먼저 하진 않아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오빠 만나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사람 아니야. 미안해. 우리 각자 다른 사람 만나자. 라고요. 안 해요. 그냥 부담스럽다고만 해요. 언제 다희 씨가 처음으로 거절 의사를 내비치냐? 신우 씨 어머님과 대면을 하고 신우 씨 어머님이 선물을 받으라고 밀어넣을 때, 그때 처음으로 다희 씨는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최종화 전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희 씨는 자신의 어머님과 이야기할 때 신우 씨 어머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토해내죠. 마치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요, 계속해서 상황을 이유로 답을 미뤄왔다가 더 이상 답을 미룰 수가 없었을 때 툭 튀어나온 말 같아요. 진짜 신우 씨 어머님이 이제 봉사 가방에 계속 밀어넣으니까 그때 가서 죄송한데 이러를 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좀 일찍 얘기하면 안 되나? 왜 다희 씨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더 이상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아예 씨가 신우 씨 어머님과 예찬 씨 어머님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거를 왜 내가 예찬 씨 어머님과 다르게 신우 씨 어머님은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찬 씨 어머님은 하지 않은 것을 신우 씨 어머님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찬 씨 어머님과 다희 씨가 했던 그 대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대화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달라요. 다희 씨 같은 경우는요, 종교도 갖고 예찬이가 계속 호감을 갖고 있었다 라고 우선 어머님은 그렇게 말해요. 예찬 씨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좀 물어보고 싶다. 준비는 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에 예찬 씨의 어머님의 말입니다. 내가 들었을 때 누구누구랑 누구누구는 직진이다더라. 한 번도 예찬 씨 어머님은요, 그 누구누구가 누구라고 대놓고 다희 씨한테 말하지 않아요. 돌려 말해요. 간접적으로. 예찬 씨가 다희 씨에게 괜찮다고 보는 그 지점도 비슷해요. 다희 씨 같은 경우 종교도 같고 라고 하면서 전제를 깔고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다. 계속해서 간접 화법입니다. 상황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돌아가요. 그 이후에 다혜 씨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라는 말도 결혼할래? 내 아들이랑?가 아니라 하게 되면 어떻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간을 벌려요.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다혜 씨가 굳이 예찬 씨 어머니랑 대화할 때랑 다르게 왜 신우 씨 어머니랑 대화할 때는 후반부 가서 엄청나게 불만을 토해내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화법이 완전 반대인 거죠. 신우 씨 어머님은 받아라 선물. 내가 널 생각해서 그런 거다. 라고 행동이 먼저 앞서요. 예찬 씨 어머님 같은 경우는 상황을 앞세워요. 돌아가요. 그리고 이후에 돌아와서 다혜 씨가 신우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행동들이 신우님한테는 확신처럼 느껴졌을까? 내가 행동 거지를 그렇게 했나? 이 말이 저는 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행동 거지를 그렇게 했나? 말도 되게 세기도 하고 좀 확실히 좀 불편함을 느껴요. 이 말은요, 두 가지로 들립니다. 나는 확신을 준 적이 없는데 왜 오해하지? 라는 억울함.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였나? 라는 자기 이미지에 대한 불편함.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이 조금 더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 행동들이 신우님한테 확신처럼 느껴졌을까? 난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오해를 하는 거야가 더 크다면, 지금은 다혜 씨의 초점은 자기의 행동이 그렇게 가벼웠나라는 걸 더 따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우 씨 어머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왜 어법과 어투가 왜 그 모양이냐? 강요했고 부담스럽다. 즉 지금 다혜 씨가 사람을 보는 기준은 바로 그거예요. 행동거지가 어떻냐? 간접 화법과 돌려 말하고 좀 우아하게 하는 듯한 그 느낌에 비춰 보았을 때 왜 신우 씨 어머님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내 행동도 똑같이 나를 봤을 때
그 모양인 건가? 라고 보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혜씨가 나에 대한 배려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야. 예찬이네 오빠였다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다. 즉 지금 이 다혜씨가 열받아하는 부분은 이렇게 말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MC들은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초점에 두고 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지금 다혜씨가 꽂힌 지점은 바로 그 행동거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 번 더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다혜씨는 행동거지나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쓸까?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왜 신경을 쓰는 걸까? 왜 다혜씨는 앞에서처럼 자꾸 상황에 이끌려서 그랬다고 말할까? 밤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래잡기를 할 때는요,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켜는 거죠. 불빛이 새어나면 바로 잡히니까요. 신우씨는 바로 말합니다. 나 너 좋아. 신우씨의 어머님도 조금 바로 행동하시는 스타일이죠. 이 선물 받아라. 반대로 다혜씨는요, 그녀가 은연중에 말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이끌려서 행동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다혜씨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혜씨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상황이 나를 이끌었다. 난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다혜씨는요, 여지를 남기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혜씨는 어머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 행동거지에 뭐가 문제가 있길래 신우가 저렇게까지 나에게 행동을 하는 거야?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히 하는 스타일을 한다면 어쩌면 다혜씨가 감정이 짜게 식은 건 그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누구는 확정이 나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과 신우가 얽히고 신우가 자신에게 하는 그 표현이 계속 얽히는 것만입니다. 그리고 신우씨가 자신에게 하는 그 표현들도 행위들도 다혜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왜 다혜씨가 예찬씨를 따로 찾아갔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예찬씨도 수첩이라든가 조건을 계속 이제 따지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후반부 가서도 우리가 이제 후반부 가서 지금 정윤씨에게 마음이 있구나 하지만 실제로 예찬씨와 정윤씨가 하는 대화 내용을 잘 놓고 보면요, 예찬씨의 말은요 뭔가 뚜렷하게 잡히는 게 없어요. 뭔가 첫인상 때의 대화가 되게 잘 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예찬씨가 한 말이거든요. 문장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요. 첫인상 때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대화가 잘 통할 것 같다. 우선 같다예요. 추정이에요. 생각을 했다. 에 대해서 생각을 했대. 그러면 예찬씨는요 한 문장 안에 생각을 3번 한 겁니다. 그만큼 신중해요. 자기 자신조차도 돋보기를 들이대는 느낌이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예찬씨가 했던 말 들어보면서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야? 그냥 호감이 있다는 거잖아. 나 좋다는 거잖아. 그 얘기는 근데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부작용이 예찬씨에게도 똑같이 다혜씨에게도 똑같이 납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알 수가 없게 되고요. 정작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안전함을 추구하다 보니 숨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죠. 왜 다혜씨는 신우 어머니의 직접적인 말투에서 유독 크게 반응을 한 걸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혜씨의 그런 싹싹함,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동시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자체를 없애버리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접화법으로 얘기해버리면 내가 뭘 이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신우씨처럼 아예 이런 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안 쓰고 난 너가 좋아 백주대낮에 이제 거리에서 나야 좋아해 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되면 이 다혜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하고 동시에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신우씨가 이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신우씨 화법에 잘 먹히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지켜본 다혜는 그 상황에 갔을 때 순간적으로 자기 체면도 같이 생각하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즉 어느 순간 그렇게 대놓고 뭔가를 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왜 다혜씨가 굳이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어쩌면 종교라는 말은요, 당신이 바뀌면 된다 보다 짧은 시간에 서로를 바꾸는 관계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쪽에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는 어느 정도 이제 각자의 신념에 따라 달린 거고 그걸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상황에 좀 놓인 게 아닐까요?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면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짧은 시간 내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 민감하지 않을까? 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즉 어느 쪽이든요, 답해도 관계가 열리는 말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근데 신우씨는 그 말을 이제 있는 그대로 내가 개종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 다혜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종교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끝끝내 그렇게 하면 당신을 받아주겠다는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왜 그녀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는지도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어쩌면 둘은요 관계를 표현하고 정리하는 방식 자체가 꽤 달랐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우씨는 어디서 멈춰서야 했을까요? 종교가 해결되면 우리 관계가 가능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관계 자체를 정리하고 싶은 건지 한번 확인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다혜씨도 그 답을 조금 더 일찍 상대방에게 말해주었다면 오해가 짧아졌을 것 같습니다. 결국 둘이 다르게 들은 것 아닐까요? 신우는 해결할 문제로 들었고요. 다혜는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 할 경계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요, 같은 말을 전혀 다르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혜씨에게는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 할 경계였고, 신우에게는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던 것이죠. 인간관계가 꼬이는 순간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했다고 생각하고 상대는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서로가 받은 뜻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마음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나는 그 어떤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가. 혹시 오늘 이야기를 보고 누군가의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면요, 다음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말보다 움직이는 그 패턴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깊이 탐구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